서대문구의 라디오 사랑방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대문 FM 초대석 시작합니다. 첫 곡 듣고 올게요. 네, 첫 곡으로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웨이브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초대석 장수정입니다. 서대문 FM 초대석은 매주 초대 손님 모셔서 사는 이야기라는 방송이죠. 서대문에서 살고 활동하는 많은 분들 지금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데이터로 재환원하는 일상실천미술관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의 가재울이라는 기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가자동 그리고 북가자동에 오래 사셨거나 또 이렇게 기억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이야기해보고 있고요. 오늘 또 두 분 나오셨죠. 함께 해주고 계시는 구슬 프로젝트 공동연구원이신 송영애 선생님, 그리고 네 번째 손님으로 또 나와주신 북가자동 손선미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가자 일동에 살고 있는 손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영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 같이 진행하고 있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또 나오셔서 같이 또 이번엔 북가자동 얘기를 좀 주로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재울에는 언제부터 살고 계십니까? 제가 원래 태어난 곳은 여기가 아니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대천해수욕장이라고 아세요? 네, 아시죠? 알죠.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충남 보령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94년도 여름에 이사를 아마 처음 왔죠. 얼추 제가 이 동네에서 산 지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셨군요. 고등학교 때 오셨고, 그러면 30년 정도 사시면서 네. 결혼도 하시고. 네, 그렇죠. 그쵸. 네, 네. 아이도 낳고 그럼요. 벗어나질 않았는데. 어떻게 안 떠나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 이 동네 사람들은 연어냐고 어지간히 커서 성인이 되면 좀 밖에 나가서 회사 생활도 하고 외부에서 살다가 왜 다시 이 마을로 다시 되돌아오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가 뭔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을이 주는 안정감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이 동네 안에서는 그때 이사를 좀 다니셨던 거죠? 네, 맞아요. 보이나?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 제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전편에 출연하셨던 이수정 감독님 네네네. 그 방송을 봤는데 맞아, 나 거기 알아. 맞아 하고 저 댓글도 댓글 다신 네, 분. 맞아요. 저예요. 팥칼국수 집을 집. 네, 맞아요.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철탑 슈퍼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제가 살던 곳이었어요. 거기서 아마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북가자 이동해서 좀 살다가 아마 둘째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북가자 일동에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가 나왔듯이 둘이거든요. 그 꼬맹이였던 아이들이 큰 아이가 올해는 성인이 됐고 둘째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재울 고등학교에서 학부모 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북가자 일동에서 마을계획단, 마을활력소 일을 하다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좀 했었고 거기서 이제 뭐 교육분과나 뭐 프로그램 개발분과, 운영분과장까지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책마중이라는 독서 동아리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청소년 지도협의회 위원으로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활동을 그냥 소소하게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또 하고. 제가 막 너무 두서없이 답을 하나 봐. 아니. 지금 우리도 사인이 맞았는데. 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동네에 그쵸. 대해서 기억하시는 것도 많으실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또 이렇게 경험하신 건 또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겪으신 예전엔 그 북가자동 모습은 어땠는지 좀. 그러니까 처음 이 질문이 저한테 살짝 어려운 게 제가 왜 94년도에 처음 이사를 왔다고 했었잖아요.
난가자이동에 처음 이사를 왔을 때 그 기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왔던 계기가 뭐냐면 아빠가 위암 진단을 갑자기 받으시고 한 6개월 만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그 여학생이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런데다가 안 그래도 예민한 시기인데 환경까지 막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사 오기도 싫고 막 되게 약간 방황하는 막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테고 아마 가족들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왜 힘든 일을 겪다 보면 기억을 스스로 이렇게 지우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남가자 이동의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기억이 남아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북가자 일동에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활동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남가자 이동에서 살던 분들을 이제 뭐 몇 번씩 조금씩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때 거기 알지? 저도 알아요. 예를 들어서 가미분식이 뭐 파르페 진짜 맛있지 않았어? 맞아. 학사분식은 순두부가 맛있었지?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 나도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위안이 되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막 속에 이렇게 웅크러졌던 그 마음, 당시에 막 속에 난 이게 싫은데 했던 게 치유받는 듯한 네, 그런 걸 느꼈어요. 오히려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서대문 FM 초대석처럼 이런 게 되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럴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옛날 일을 이렇게 자꾸 기억하게 해주시잖아요.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만나서 옛날 얘기를 듣고 옛날 일을 제가 자꾸 떠올리게 되면서 치유를 받고 제가 회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되게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네. 갑자기 막중하세요, 대표님. 열심히 하겠다는 네, 맞아요. 저도 이번에 이거를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나 사실 그때 기억이 별로 없는데 내가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제 자신을 되돌리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저한테도 되게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방송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듣고 계시고요. 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좋네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해볼까요? 그러면 혹시 다시 이제 기억을 떠올려 네네. 보시니까 그래도 제가 학생이셨으니까요. 네네. 내가 그때 주로 거기를 갔구나라든지 네. 비록 단편적일지 몰라도 그곳이 굉장히 좋았다든지 이렇게 기억나는 곳들이 좀 있으실까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하나씩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가 일단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에서 지낸 시절은 짧지만 20대까지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때 명지대 정문 앞에 솔레라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 해 모양으로 이렇게 막 장식된 카페였는데 지금에 와서 얘기하지만 제가 이상하게 그 카페에서 고백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게임 없이 이상하게 그 카페에서 그래요. 나름 힙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지금 남편도 아마 거기서 저한테 고백을 하셨다가 아마 그땐 거절을 미안해요. 남편이랑 그러면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예, 복학생이셨다가 처음에 제가 그래서 아저씨 같잖아요. 복학생. 그래서 싫다고 처음에 했었죠. 나중에. 네. 근데 아마 그러고 나서 그 카페 말고 아마 명지대 사거리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프로방스라고 왜 되게 하얗고 공주풍의 카페도 있었던 거 기억나요, 저는. 네, 있었던 거. 네, 거기는 아마 친구들이랑 더 이렇게 막 아기자기하게 자주 갔던 것 같고. 그리고 자전거 탄 풍경인가? 왜 그 배우가 변우민 씨라고 그분이 하셨던 카페 겸 식당이 있었던 것 같고. 가장 기억에 나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자메이카라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위치가 어디쯤 되냐면 지금 엄마 손 떡볶이 있는 그 사거리 골목에 지하에 있어요. 그때 거기 아마 지하에 있었는데 되게 독특했던 게 분위기도 독특했는데 그때 사장님이 원두를 이렇게 조만한 이렇게 칠판 같은 간판에 원두를 이렇게 밖에 적어주시고
그때 당시 블루 마운틴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비엔나 커피가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아마 자메이카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카페를 아시는 분이.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다들 없어진. 네, 없어졌어요. 네. 건물은 남아있는 거 봐요. 네. 자리는 있어요. 자메이카 아시는 분은 연락을. 댓글 달아주시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네. 저 자메이카 알아요, 이렇게. 아, 네네네. 그때 원두를 이렇게 하시면 되게 앞서 앞서나죠. 나가시죠. 네, 맞아요. 네. 앞서가신 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단골을 한번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가면 잘 안 바꾸거든요. 미용실도 가면 이렇게 10년 이상 다니고 가게가 없어질 때까지 뭐 이렇게 술집을 가도 한 번 가면 계속 남편이랑도 계속 다니던 데만 가서 사장님이랑 친해지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도 그 영희 오픈은 아시죠? 아직도 있는데 그죠, 그 그죠. 라인 쪽에 주가폭락이라고 지하에 조그마한 술집이 하나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주가폭락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때 10,000원이면 아마 김치찌개 5,000원에 소주 2병을 마셨나? 너무 디테일하다. 그렇게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20대 초반에 이렇게 사장님이랑 계속 친해져서 아마 지금도 아마 사장님이랑 연락하고 지내요. 아, 진짜. 네. 사장님은 뭐 하시나요? 지금은 부동산 쪽으로. 네. 주가폭락은 처음 들어보네요. 네, 아마 굉장히 조그만 데가 있어요. 그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네, 같은데. 그죠. 제가 사실은 여기 나오면서 저 말고도 어제 아빠 제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는 김에 나 내일 이런 데를 나가는데 너희들은 무슨 추억이 없니?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남동생이 난 뭐 별다른 건 없고 명동에서 뭐 술 마신 기억밖에 없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명동을 얘기를 해. 그래서 명동이란 술집이 있었나? 그랬더니 혹시 대표님 명동 아세요? 전 명동. 명동. 명동이라는 술집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일명 명지동산이라고. 명지동. 그랬더니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명지대 안에 조그맣게 이렇게 야산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때 돈이 많지 않으니까 2차를 가거나 이렇게 막 1차를 먹고 돈이 없으면 거기 산에 가서 이렇게 술이랑 안주각, 새우깡이나 과자 이렇게 몇 개 사갖고 가서 이렇게 술을 먹는다거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명지동산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명지대 안에 있는? 네, 명지대 안에. 어디쯤 그러니까 지금은 건물 같은 걸로 바뀌었죠. 네, 맞아요. 저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뒤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영가초등학교 그 후문 쪽으로 있었는데 그쪽으로 약간 산 쪽에 그러니까 예전 전문대 건물 아마 그쪽으로 아마 산이 조금 나트막하게 있었을 거예요. 네. 학교마다 예전에는 그렇게 언덕이나 뭐 이렇게 공터 같은 게 네, 맞아요. 거기서들 많이 맞아요. 모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뭐 무슨 건물들이 들어와 있고 바뀌고. 저도 명지대 안에서 술을 많이 저도 사실 그랬는데 그냥 말을 말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들만이 아니라 동네 분들도 가서 이제. 네, 맞아요. 저는 뭐 그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 다른 기억이 그 술집에 대한 다른 기억이 뭐가 있냐면 이건 그러니까 큰 명지대 앞에 대로변에 젊음의 광장이라는 그 부부가 하시던 폭차 분위기였는데 엄마가 한 번은 저를 거길 데려가셨어요. 제가 미성년자 때. 왜 데려가셨냐면 고3 그 100일쯤 하시잖아요. 엄마가 저를 거기로 데려가서 술을 한잔 사주셨어요. 그렇구나. 네. 그것도 아마 기억에 남았어요. 엄마한테 배워라 이런 거. 배울 거면. 어른한테 배워. 어른한테 배워. 아마 엄마도 이제 술을 한잔 하고 싶은데 엄마도 되게 아마 힘드셨을 텐데 제가 그래서 가끔 엄마 술 친구도 해드리기도 했었죠. 거기 한번 엄마랑 좀 갔었고 지금 아마 이정희 떡볶이 있잖아요. 그 근처에 투다리가 있는데 아마 지금도 있죠? 있어요. 네네네. 있어요. 엄마 거기 저랑 가서 한잔 하시고. 네, 맞아요. 그렇게 지금도 있는 거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저랑도 갔잖아요. 맞아요. 그날 생각나는데 아직도?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한 분이 더 계셨는데. 네. 어쨌든, 그러네요. 이런 또 재밌는데 하나 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그 팥칼국수집 건너편 쪽으로, 거기는 워낙에 좀 약간 너무 골목이라서
서주갈비라고 잠깐 있었던 갈비집이 있어. 그 어. 아래 되게 의외실 텐데 라카페가 한번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지하에. 그렇구나. 그거는 아마 잠깐 있었다가 사라졌던 것도 같고 음. 노래방도 있었는데 제가 거기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노래방을 갔더니 요만한 파란색 바구니 2개를 주시면서 동전을 이만큼 담아 주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노래방을 가면 그렇게. 동전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 코인 노래방인 거죠. 그러네요. 맞아, 옛날에 이렇게 넣어서. 예, 정말 500원짜리 이렇게 넣어서 노래를 하고 막 한 곡당 한 500원 이렇게 넣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시간으로 이렇게 바뀌고 맞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네요. 명지대 일대에서 이렇게 술을 주로 카페와 술집을 이렇게 많이 아이고. 가시는. 네, 어쨌든 되게 신기한 또 기억이 또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그러면 이제 신청곡 듣고 와서 얘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너드 커넥션의 걸어갈래요 라는 노래 신청하셨는데요. 네. 소개 조금 해주세요. 뭐 의미가 있는 노래인지. 제가 너드 커넥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잠깐 출연했을 때도 신청곡을 너드 커넥션 노래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밴드라서 사심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너드 커넥션의 걸어갈래요 듣고 왔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하면서 영이오프로 너무 오랫동안 가지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들었고요. 이제 가재울도 사실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예전 모습 남아있는 데가 별로 없죠. 네, 별로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제 변화 전, 변화 후 생각을 해보셨을 때 좀 제일 크게 달라진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을 그 전체적인 환경이 제일 확실히 외관적과 겉으로는 그게 제일 많이 변했죠, 사실은. 근데 속으로 좀 들었다 보면 인구 유입이 된 게 사실은 더 큰 변하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사시던 분, 원 거주민에다가 이제 외부로 어쨌든 주거 환경하고 이제 도로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외부에서 인구가 새롭게 유입되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확실한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융합하느냐, 잘 녹여서 살아가느냐, 이제 그게 더 앞으로의 문제점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게 잘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하나의 제 일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학교 때 아이를 한번 등교를 시키고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이제 한 분이 지나가시는 되게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고서 다시 한번 지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인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이렇게 붙잡고 말을 걸었더니, 예전 대학 동기인 거예요. 근데 커플이었어요. 교내 커플. 결혼했고. 근데 아이를 낳아서 분명히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이 아닌데, 저희 그 북가자일동이 이제 가재울 3단지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셨던 거예요. 네, 너무 반갑더라고요. 반가우면서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셨던 거죠. 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행사 있을 때 같이 이제 하기도 하고, 네. 지금도 연락하고, 네. 재밌게 잘 지내고 있죠. 이렇게 사실 원래 사시던 분들도 많이 나가시기도 네. 했고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조금 젊은 세대 분들이 많이 이사를 오셨죠. 그래서 네. 뉴타운 되면서 그게 조금 달라진 점이기도 한 것 같고 저희가 막 마을 활동할 때 또 이렇게 바뀐 만큼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마을이 우리 남가자일동 2동, 북가자일동 2동 이렇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군데가 있잖아요. 남일동하고 구일동처럼 이제 크게 변한 것도 있는데 그 외 마을들도 사실은 좀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북가자 이동 주민센터도 지금 이제 올해 말에 완공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주민들이 아마 그게 어떤 모습이었지라고 아마 기억을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북가자 일동에 이제 북가자 사거리에 육교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었나?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맞아요. 싶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뭐 많은 변화가 네. 있는 과정 중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가장 큰 변화는 외관적으로 네네네. 그 예전에 있던 집들도 없어지고 음.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고 하는 건데 혹시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이나 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혹은 뭐 네. 이런 걸 봤었다라든지 뭐 이런 기억이요. 제가 아마 북가자 일동으로 이사 갈 무렵은 그때 그 북가자 일동의 가재울 뉴타운이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해서 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느라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는 정도. 근데 북가자 일동에서 살 때는 아파트가 이제 막 공사를 하느라고 이렇게 막 가림막 쳐놓고 어느 순간 보면은 아파트가 뭐 3층 올라가 있고 5층 올라가 있고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것은 북가자 초등학교에 있는 지금 이른바 북가자 6구역이라고 돼 있는 그쪽에 살거든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느 날은 조합원 매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매입을 해서 나도 그럼 저기를 들어가서 한번 살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공사가 너무 길어진다 싶어서 초등학교가 아이들 이제 있으니까 그 분진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소음이랑 그런 게 너무 날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리 청소를 해도 계속 먼지가 이렇게 막 쌓여요.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겠다 싶으면서도 저는 이제 그런 경험도 있긴 하죠. 근데 지금은 또 언제 그랬냐 싶죠. 네. 그렇죠. 그러게요. 진짜 금방 까먹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저희도 개발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참 공사가 들어가면 그쪽에서 또 아마 힘들어 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주민들 간에 아마 다툼이나 분쟁이 또 없기를 바라야 되는데 아마 저희도 그걸 다 감내했다라는 걸 주민들이 또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려워요, 참 그런 게. 그렇죠. 6구역도 이제 개발 이제 다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게요. 저도 잘 하도 오래 걸려서. 그렇죠. 네. 개발한다고 하는지 좀 되긴 했는데. 네. 네, 그러면 아까 좀 북가자 초등학교 앞에 이제 그 육교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네네네. 요거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저희 사무실이 예전에 그쪽에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분명히 그 육교 다 보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원래 없었던 것처럼. 원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어쨌든 그 철거하고 그런 과정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얘기는 좀 처음에 어떻게 나오게 됐었는지. 그 과정이 꽤 되게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육교가 굉장히 낡고 오래된 육교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철거를 한번 하려고 했다가 북가자초등학교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대가 꽤 많이 나와서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녹색 어머니 외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이게 새벽이면 항상 되게 예민해져요. 이렇게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항상 거기 북가자초등학교 사거리가 큰 도로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위험해요, 되게. 맞아요. 등굣길에. 그래서 막 잠을 못 자고 막 항상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임원들은 그러면 무조건 비가 오면 천둥 친다 싶으면 일어나서 막 튀어나가고 막 그랬어요. 너나 할 거 순번에 상관없이. 아무리 봐도 육교 쪽으로 사고가 많이 나서 당시에 김미옥 회장님이랑 막 의논을 막 하고 막 그랬을 때 육교를 철거하는 게 답일 것 같은데 마땅한 대안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왜냐면 대안 없이 철거하는 건 답이 아니었거든요. 대안이 없는데 어떡하나 막 논의를 했을 때 그때 당시 주미경 운영위원장님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경험이 있으셨는데 저희한테 그 일본의 X자 교차로 이런 게 있다. 일본의 그 대도시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게 있다. 한번 이런 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한번 해주셨어요. 그리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제가 그걸 적용을 해서 제안서를 작성을 했었고 그때 제가 마을계획단에서 활동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안전분과에 소속을 해서 제가 그걸 제안을 하게 되었죠. 마을 의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게 언제일까요? 아마 2017년쯤일 거예요. 2017년. 네.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의제를
하고 나신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행정에서 스스로 이렇게 그냥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재밌는 게 이게 마을계획단 그 마을 총회를 1년에 한 번씩 그 주민자치회처럼 네네. 총회를 하잖아요. 의제를 이제 내는데 예를 들어서 13개의 의제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10개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13개가 제안돼서 나머지 3개는 떨어지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근데 제가 낸 의제는 떨어졌어요, 사실. 네, 그러면 이제 탈락하면 마을총회에서는 10개의 의제만 발표를 하는 건데 당시 마을계획단 단장님 중에 한 분이 민대희 쌤이셨어요. 네. 근데 그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떨어진 의제도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이러한 의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왜 떨어졌는지 알려드리고 다음번에 이렇게 또 다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저는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네, 아. 저는 사실은 발표할 자격이 없었는데 단장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그런 과정이 또 있었군요. 네. 그렇게 발표가 되고 뭐 의견 수렴 과정이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가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발표를 했는데 당시 그 발표를 이렇게 지켜보시던 구청장님께서 괜찮으셨나 봐요. 그래서 바로 끝나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니 바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하셔서 바로 간담회 잡히고 설명회 잡고 해서 추진이 됐어요. 그렇구나. 네. 아이디어가 좋았나 봐요. 바로 대안이 바로 어쨌든 제시가 어쨌든. 되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의 좀 이른바 수건 사업이긴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근데 저한테는 약간 좀 부담이었던 게 뭐냐면 육교를 철거한다는 거를 설문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반대가 나오면 또 무산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득을 할까? 또 이 큰 산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학부모님들의 이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야 되고 프레임을 전환하는 게 어떨까? 육교는 그래서 보행자를 위한 게 아니다. 차량을 위한 거다. 이런 걸 계속 설득을 했어요. 육교를 위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시야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한다면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린 모른다. 절대 육교가 안전한 게 아니다라고 계속 설득을 했죠. 그래서 결국 그래서 아마 설문조사도 80%가 찬성이 넘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저는 설명회 때 그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도 네 많이 도와주셨죠. 맞아요. 네. 그랬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찬성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나 봐요. 네, 많이 도와주셨어요. 돌이켜보면 이제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다들 이렇게 도와주셔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드러난 한 사람일 뿐이지 다 이렇게 다 힘이 모아져서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시야가 뻥 뚫려가지고 되게 맞아요. 좋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상상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좋게 변한 환경이 좀 더 좋아진 건 맞고 이제 그게 이제 편하죠. 네, 사실 그쵸. 많이 편해졌죠. 다니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성공적으로 수건 사업이 네. 진행이 됐고, 네. 그래도 뭐 이런 건 좀 아쉬웠다라든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기억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육교가 철거된 이후에 한 달을 잠을 못 잤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안을 하고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괜히 내가 이걸 제안을 해서 혹시라도 이곳에서 누군가 다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정말 한 달을 잠을 못 자고 몸과 마음이 파삭파삭 말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이게 동시 신호체계다 보니까 차량들이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우회전, 보행신호 시 우회전 금지가 좀 익숙하지만 맞아요. 그걸 온몸으로 막느라고 차량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한편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올리브영 자리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가 참이맛 감자탕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 저도 거기 되게 단골이었어요. 자주 갔는데. 네, 저도 단골이었는데 지금 이사를 가셨죠. 그러니까 아마 육교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환경이 개선되다 보니까 인근 상가 임대료가 좀 올랐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좀 죄송해요. 그런 네, 게 그런 있을 수 게. 있구나. 왜냐면 맞아요. 저희들도 그런 걸 하면서
야, 여기 이거 좋아지면 이러니까 거기 뭐 가게 하나 사는 게 어때? 뭐 저희들끼리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또 변화가. 네, 그게 조금, 네, 음. 죄송하죠. 왜냐면 녹색하면서 눈이 갑자기 막 많이 내릴 때 거기 음. 참이슬 감자탕 가가지고 사장님께 빗자루 좀 빌려주세요 해서 막 아이들 등굣길 쓸어주고 막 그랬는데 임대료 때문에 나가신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좀 안 좋긴 했어요, 제가. 잘 지내실 거예요. 네. 그 후에도 자주 갔는데 네. 잘 지내십니다. 가게 이쪽으로 옮기셨던.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 근데 또 궁금한 게 녹색 어머니를 하게 되면 네. 좀 아무래도 좀 많이 다니시고 지역의 변화에 좀 민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 학교니까 또 그런 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녹색 어머니 활동은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라서, 아이들 위주로 등교 활동, 이제, 등교하는 길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약간 특화됐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그때 당시에는 많이 좀 관심 있게 바라봤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던 것도 사거리, 지금은 서대문구 곳곳에 뭐 바닥 신호등이나 뭐 횡단보도 집중 조명 같은 거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안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모든 걸 다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또 활동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계속 지역과 연관을 또 맺어오시고 그런 네. 또 그러셨죠. 그래 특히 또 학부모로서 또 지역 주민으로서 이런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사실 뭐 육교 철거 얘기도 했지만 또 전체적으로 또 예전이랑 또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좀 없어진 것 중에 좀 아쉽고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살던 곳을 기억하면 그냥 상징 같았던 그런 뭐 조그만한 슈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탑 슈퍼 같은 거 있잖아요. 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나오시는 선생님들마다 다 얘기하시던데 오약국 막 이런 거. 근데 그렇다고 그걸 뭐 근대 문화유산처럼 이렇게 남겨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진짜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맞아요. 네. 근데 그쵸.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추억에 남겨놓는 건데 어쨌든 그건 개인 상가니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곧 없어질 것 같은데 하는 아쉬운 마음에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진으로 남기면 안 될까? 영상으로 남기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사업으로 좀 제안을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은 그건 네 개인적인 욕망이야 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빌라거든요. 근데 자가인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그 공감이나 연대감이 있잖아요. 저는 개발이 돼서 이제 그러니까 집이 이제 무너지게 헐리기 전에 한 번은 내가 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기억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안 사업을 한번 냈으면 좋겠다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걸 하고 싶냐면 건물 앞에 그 건물 살고 있는 모든 거주민들이 다 나와서 단체 사진을 찍어서 기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갇혀 입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대로 나와도 되니까 그 빌라나 연립이나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다 나와서 단체 사진을 찍어서 그때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살았었어 라고 추억할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는 건 어떨까. 좋네요. 그럼 동네 분위기도 많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골목들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도 달라진 게 혹시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제가 살던 곳은 완전히 다 아파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딱 바뀌어서 기억엔 없고요.
제가 살고 있는 북가자 일동이나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그 형태는 그대로인데, 네. 잠깐 살았던 북가자 이동 쪽은 불광천 주변으로 약간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광천 주변으로 벚꽃이 이제 막 활짝 이제 점점 해가 지날수록 벚꽃이 더 커지잖아요. 나무들이 꽃도 되게 막 맞아요. 화창해지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카페나 맞아요. 식당 같은 것들이 예쁘게 더 많이 생기고 KT 전화국이 청년 주거 시설 로 바뀌나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아, 저 몰라. 저도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 라인 쪽도 뭔가 좀 변화를 그러게요. 주면 동네 다니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골목 라인도 이렇게 약간 소소하게 예쁜 가게들이 들어서면 되게 예쁘겠다. 왜냐면 저녁에 잠깐 나와서 이렇게 잠깐 혼술이나 혼밥 할 수 있는 작은 소소한 가게들이 생기면 좋겠다. 그렇게 좀 뭐라고 하지? 그 구청이나 행정 쪽에서 약간 조그만한 게 토대만 밟아주면 가게들이 생겨서 상권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녀요, 저는. 네, 아무래도.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그 증산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세요? 거의 이름이 증산시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얘기하시는 거지? 증산시장? 어느 쪽에 있던 시장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 지금은, 없어져. 네, 거의 없어졌죠. KT 전하고 있는데 그쪽인데, 아, 거기 시장. 네. 아, 그 대림시장 연결되는 거기. 아니에요. 계시네요? 그 건물로 되어 있어요. 건물로, 네, 모릅니다. 네, 어쨌든. 네,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쪽으로 예전 시장, 상가 건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아마 여기가 개발이 잘 안 되는 게 약간 뭐라고 하지? 이권이 좀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뭔가 잘 해결해서 하면 예쁜 상가로 되지 않을까. 좀 해방촌 쪽으로 되게 예쁘게 이렇게 꾸며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만 하고 다녀요.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네. 떠오르시네요. 지금 또 뭐 제안할 거 뭐 없나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또 할 말도 많고 또 생각도 많으신 손선미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곡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곡은요. 우효의 청춘이에요. 네. 듣고 올게요. 무슨 버전이 있다고 하던데. 네, 청춘이 낮 버전하고 밤 버전이 있어요. 저는 데이 버전, 낮 버전 신청했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우효의 청춘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네, 마무리를 해보죠. 많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동안 기억들 떠올려 주셨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쪽 남가자동, 북가자동이 어떤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게 있겠죠.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왜 다들 연어처럼 되돌아오냐고. 그만큼 저희가 이제 아무리 개발되고만 그래도 그 동네가 주는 안정감이 특별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마을이 남가자 1동, 2동, 북일, 북이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다 거의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결국은 이렇게 좀 옮겨 다니지만 뭐 크게 이질감이나 이제 뭐 그런 건 없었고 환경이 뭐 이렇게 크게 바뀌었어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우리 마을이 그런 마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안을 느끼고 어딜 가서 살든 제가 지금 뭐 어딜 이사 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당장 남일동 이사 가도 크게 이질감 없이 잘 융화돼서 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런 동네가 뭐 이런 변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동네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혹시 주민자치에 걸리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주민자치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조금 더 자주 모여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건 확실하죠. 네. 요거 포함해서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아까도 뭐 이렇게 좀, 이런 동네는 이렇게 좀 개발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소소한 또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 중에 또 생각하셨던 거 있으면 좀 얘기해주세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만 하시는 게 네.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어디 출마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되게 막 극과 극이어서 아무것도 안 할 땐 집에만 이렇게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향형이거든요. 사실 제가 안 믿어요. 사람들이 집순이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 때 집에만 있는데 그럴 땐 막 머릿속으로 하고 싶은 뭘 하지? 막 구상을 또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뭘 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북가자 일동, 그러니까 제가 사는 쪽에 의외로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가게 같은 것도 있고 저희도 곧 개발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이제 막 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어있는 상가나 임대료가 싼 허름한 가게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가게들 갖고 뭐를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저희 물류센터가 하나 있어요. 물류센터가 의외로 몇 개가 있거든요. 네. 주류 물류 공장이 있는데 저는 거기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북가자 일동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항상 주민센터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조만한 그 마을 그 공원에서 항상 행사를 했거든요. 네, 네. 아시다시피 그 공원은 경사가 져서 행사, 맞아요. 행사하기가 살짝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동선에 방해가 됐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플리마켓을 한번 기획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플리마켓을 그 주류 물류 창고 안에서 한번 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행사를 낮에만 하지 말고 밤에 하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초가을 밤에. 조명 달고. 그죠? 이렇게. 네, 맞아요. 저는 네. 그런 거 한번 기획을 한번 했었다가 당시에 이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좀 고민을 하다가 살짝 엎어졌던 기억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죠. 네,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저층 주거 단지잖아요. 천장, 그러니까 층고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옥상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가끔씩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저 옥상에서 연주 같은 거 하는 걸 프로그램 해보면 어떨까? 지금도 되게 많은데 몇 년 전부터 막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하려면 주민들한테 다 이렇게 막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불광청 개천에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맞아요. 네, 또 하나 하고 싶었던 거 얼마 전에 구의회에서 김영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은평 충당 같은 거를 이제 홍제천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은평 뭐요? 춘당. 춘당. 네. 그게 뭐죠?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로 해서 기둥을 세운 다음에 위에 건물을 홍제천에다가 이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쉼터나 무더위 쉼터나 이제 이런 걸 복지 이제 센터처럼 문화센터를 만든다는 건데 저는 북가자 일동 쪽에 하나 만들었으면 하고 이제 이거를 주민자치회 1기 초반에 이제 제안 한번 했었죠. 근데 다들 호무맹랑한 소리라고 거절을 하셨죠.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또 북가자동에서 여러 가지 또 상상을 또 하고 계시고 뭐 개발이 사실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손 놓고 또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좀 재밌는 걸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좀 지금 주민자치에 사실 뭐 활동 못 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저 철길 쪽에 큰 건물이 하나 공실로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그 건물도 저는 구청에서 공적 매입을 해주셔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죠? 큰 건물. 네. 네. 그러게요. 약간 흉물스러운데.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네. 그런, 여러분,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면 서대문 선생님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 그리고 서대문 주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해보죠. 네. 제가 너무 말이 많았나 봐요. 제 장래 희망이 하나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면 끓여주는 슈퍼를 운영을 하는 건데요. 맞아요. 제가 북가자초 후문 건너편에 네, 맞아요. 북가자초 정문, 후문 건너편에 이리 이발관하고 대구방앗간이 있어요. 거기도 되게 오래된 가게거든요. 그런 가게에 간판과 외관을 그대로 살려서 그런 라면집을 하나 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나중에 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서대문 FM에 광고를 넣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 꿈이 이루어진다면 광고를 보고 서대문 FM에서 광고를 보고 왔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오시는 분께 서비스로 달걀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
여러분 빨리 이루실 수 있도록 광고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빨리 이루실 수 있도록 이리 말고 여기. 네, 북가자동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이동 같은 경우는 조그만 가게들도 많고 오래된 간판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집들도 저층주거지들 많아서 골목의 정취를 아직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뭐 개발하려는 계획도 있고 하지만 진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우리 남가자동에 계신 분들이 제일 아쉬워하시는 게 사진이라도 찍어놓을 거. 이걸 되게 아쉬워하시는데 그런 좀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계속 함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손선미 선생님 나와주셔서 같이 얘기해봤고요.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송량희 선생님 오늘 어떠셨는지 좀 얘기해볼까요? 네, 이제 저도 계속 이제 이 프로그램에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오래 사신 분들도 많으시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고 어쨌든 계속 바뀌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애정을 느끼는 곳이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고요. 그리고 사실 변화되는 와중에 또 뭔가 이렇게 나름의 특징을 가진 또 우리가 원하는 공간이 또 작게라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되지 않을 곳을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사이 틈새에 어떤 또 공간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감도 주는 동네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또 많은 또 아이디어, 영감을 또 얻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게스트분 우리 손선미 선생님 신청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곡은 도리의 춤입니다. 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